토성은 태양으로부터 6번째로 멀리 있는 행성입니다. 토성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행성의 중간에 커다란 원반형의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성을 태양계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행성이어서 우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1610년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으나 망원경의 해상도가 낮아 확실한 모양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가 죽은 약 50년 후인 1656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하이언스에 의해 그것이 고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토성의 영어 이름인 세턴은 로마 신화의 농경이신 사투르누스에서 유래한 것이며 태양으로부터 멀고 은행이 느려 늙은 신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초의 신 중 하나인 크로노스에 해당됩니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이지만 제우스로부터 쫓겨났다고 합니다. 토성의 신비는 태양계 탐사 우주선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파이오니어 11호에 의해 많이 밝혀졌습니다. 토성은 목성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토성의 질량은 지구의 95.2배, 부피는 지구의 763.6배, 적도 반지름은 9.45배, 극 반지름은 8.55배, 궤도의 가장 긴 반경은 9.59배, 공전 주기는 지구의 29.5배, 자전 주기는 지구의 0.44배, 그리고 토성의 밀도는 태양계 내 모든 천체뿐만 아니라 물보다도 작습니다. 토성 대기의 구성 성분은 목성과 비슷하며 목성과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이 주류를 이루고 즉 조성 비율은 수소 93.2%에 헬륨 6.7%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암모니아, 아세텔린, 에테인, 인화수소 그리고 메테인 성분도 적은 분량이지만 검출됩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기층의 평균 온도는 목성보다 낮은 섭씨 영하 14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100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토성 대기의 온도가 낮아 구름들이 낮은 고도에 위치하여 목성에 비하여 색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위 때문에 토성에서는 암모니아는 물론 메탄 등이 결빙의 고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토성 상공 1000km 아래에는 수증기와 암모니아 구름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기의 유동 속도가 커서 적도에서는 시속 1800km의 강풍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토성의 표면, 즉 구름 윗부분의 온도는 약 섭씨 176도로 아주 낮습니다. 토성도 목성처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하지만 목성과 같이 중력 수칙에 의한 에너지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그 에너지의 원천을 헬륨 강우, 헬륨 레인에 두고 있습니다. 즉 다른 목성형 행성들에 비하여 대기 상층부의 헬륨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온도가 낮은 토성에서는 헬륨들이 아래로 하강하면서 액체 수소 속을 지나갈 때 그 마찰에 의하여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행성이지만 밀도는 가장 낮은 세제곱미터당 687kg입니다. 이것은 물의 밀도보다 낮은 수치이며 그래서 만약 토성을 물에 넣을 수 있다면 물에 둥둥 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성은 겉보기에도 납작하게 보이며 편평도는 0.108입니다. 이것은 토성의 빠른 자전과 유동체의 성질 때문이며 다른 기체 행성도 편평하긴 하나 토성만큼은 아닙니다. 토성의 내부는 중심 부분만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압축된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토성의 내부는 목성과 매우 유사한데 가장 내부에 철, 니켈, 수소, 산소, 수소와 같은 화물질로 된 핵이 존재할 것이고 온도는 섭씨 11,700도 정도에 이를 것이며 그 위로 액체 금속 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헬륨이나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비균질이라는 층이 있는데 이들이 하강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위로는 수소 분자들의 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의 중심부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복사열의 2.5배에 이르는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토성은 약 10시간 39분을 주기로 차등 자전을 하고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비해 약 27도 기울어져 있으며 거대한 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km 떨어져서 약 초속 9.65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궤도의 이심률은 0.054이고 이에 따라 태양과 가까울 때는 약 13억 5천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오고 멀리 떨어질 때는 약 15km까지 멀어집니다. 토성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면 지구처럼 계절이 생기고 지구에서 봤을 때 대략 30년을 주기로 고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고리의 평면이 태양과 일치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는 토성의 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주기에 2번, 즉 1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토성도 목성처럼 액체 금속 수소로 인해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용융 상태의 철, 니켈의 핵과 같은 방식입니다. 토성의 자기장 세기는 0.22로 가우스인데 이것은 목성의 자기장과 비교했을 때 2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약하며 오히려 지구의 자기장과 비슷하거나 약한 수준입니다. 토성은 내부의 액체 금속 수소와 빠른 자전으로 인해 강한 자기장과 광범위한 자기권을 형성합니다. 목성과 지구의 약간 기울어진 자기축과는 달리 토성의 자기축은 자전축에 대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일치합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목성의 자기장처럼 지구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입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14억 2,700만 킬로미터, 즉 9.54AU 거리를 두고 초속 9.69km의 평균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으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1759일, 즉 29.5년이 걸립니다. 토성의 궤도 이심률이 0.056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토성까지의 거리는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와 멀어졌을 때의 차이가 1억 5,5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궤도 이심률, orbital eccentricity란 물체의 궤도가 완벽한 원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0은 완벽한 원을 이루며 0에서 1은 타원 궤도, 1은 포물선 탈출 궤도, 1 이상은 쌍곡선 궤도를 나타냅니다. 토성은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라 차등 자전을 하며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비하여 약 27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므로 지구처럼 계절이 생깁니다. 토성의 고리는 다른 태양계 행성들의 고리에 비해 눈에 잘 띄고 예뻐서 우리 지구인에게 매우 사랑받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1609년 갈릴레이가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찰하다가 토성 양쪽에 기 모양의 괴상한 물체가 붙어 있다가 밤이 깊어지면 살며시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당시 망원경 성능이 좋지 못해 자신이 발견한 것이 고리임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그냥 귀 모양의 괴상한 물체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하이언스가 토성에 붙어 있는 양쪽의 귀는 고리임을 밝혀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햇빛을 반사하여 행성의 밝기를 증가시키지만 지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675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카시니는 더욱 좋은 망원경을 이용해 토성의 고리를 자세히 관찰하여 토성의 고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리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찾아냈으며 이 간격이 바로 카시니 틈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많은 얇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고리들은 레코드판처럼 곱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적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토성 표면으로부터 약 7만에서 14만 킬로미터까지 분포되어 있고 A, B, C, D, E, F, G링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A링과 B링 사이는 넓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카시니 간극입니다. 링의 두께는 얇은 곳이 10m 정도이고 가장 두꺼운 곳도 1km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주 작은 알갱이 크기에서부터 기차만한 크기의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얼음 조각 작품의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토성이 생성된 뒤 남은 물질이 고리를 이루는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성운에서 토성이 생성되고 이와 같은 시기에 고리도 생겨났다는 설입니다.
이는 토성의 거대한 고리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고리의 희박한 밀도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으나 어떻게 고리계가 45억 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에 대하여 토성의 강한 중력을 못 이겨 산산조각이 난 위성의 잔해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위성이나 유성체 그리고 혜성과 같은 천체들이 토성에 가까이 접근하면 조성력에 의하여 부서지게 되고 이후 잔해들이 남아 상호 마찰로 인해 더욱 잘게 부서져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토성의 고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D고리입니다. D고리는 매우 희미한 가장 안쪽의 고리입니다. 1980년 보이저 1호가 이 고리 내에서 별개의 미세고리 3개를 발견했습니다. D고리에서는 30km 간격의 미세 규모 파동 구조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C고리입니다. C고리는 B고리의 안쪽에 위치한 희미하지만 폭이 넓은 고리입니다. 1850년 윌리엄 본드와 조지 본드에 의해 발견되었고 수직 두께는 5m 정도입니다. 윌리엄 라셀은 이 고리를 밝은 A고리와 B고리에 비해 어두운 물질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프 고리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다음은 B고리입니다. B고리는 고리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겁고 밝으며 두께는 5m에서 15m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이저 우주선에서 촬영한 B고리의 태는 후방 산란광에서 어둡게 그리고 전방 산란광에서 밝게 보입니다. 태는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시니 간극입니다. 카시니 간극은 1675년 조반니 카시니에 의해 발견되었고 A고리와 B고리 사이에 있는 폭 4800km의 영역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이 간극은 고리의 얇고 검은 공백으로 보이지만 보이저는 이 간극이 C고리와 관련된 고리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다음은 하이언스 간극입니다. 하이언스 간극은 카시니 간극의 안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둥근 하이언스 미세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고리입니다. A고리는 크고 밝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고리이며 고리의 안쪽 경계는 카시니 간극이고 뚜렷한 바깥쪽 경계는 작은 위성 아틀라스의 궤도와 가깝습니다. 고리의 두께는 10m에서 30m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엔케 간극입니다. 엔케 간극은 1888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에드워드 킬러에 의해 발견되었고 간극의 중심은 토성으로부터 13만 3,590km 떨어져 있으며 A고리 내에 폭 325km의 간극, 즉 틈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이 간극에 적어도 3개의 얽혀있는 얇은 미세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킬러 간극입니다. 킬러 간극은 보이저에 의해 발견되었고 미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에드워드 킬러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A고리 내의 폭이 42km이며 고리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대략 25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로슈 간극입니다. 로슈 간극은 A고리와 F고리 사이의 틈이며 카시니 간극처럼 텅 비어있지 않고 먼지 투성이의 물질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먼지 투성이의 D고리, E고리, G고리와 유사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에두아르 로슈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다음은 F고리입니다. F고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토성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별개의 고리입니다. 1979년 파이오니어 11호에 의해 발견되었고 A고리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3000km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얇고 폭은 고작 수백 킬로미터밖에 안 되며 안쪽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바깥쪽은 판도라 위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G고리입니다. G고리는 F고리와 E고리의 시작점 사이 중간에 있으며 매우 얇고 희미하며 고리의 폭은 9000km 정도입니다. 고리의 안쪽 가장자리는 미마스의 궤도 안쪽으로 약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E고리입니다. E고리는 매우 폭이 넓은 두 번째로 가장 바깥에 있는 고리입니다. 규산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및 얼음으로 구성된 매우 작은 그야말로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리들처럼 얼음 덩어리라기보다는 아주 미세한 입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다음은 포에베 고리입니다. 포에베는 토성으로부터 평균 215 토성 반지름 거리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포에베 고리는 토성의 주요 고리들을 왜소해 보이게 할 정도로 거대하며 행성의 가장 바깥에 있는 고리입니다. 고리의 두께는 토성의 직경보다 약 20배만큼 두껍습니다. 토성 궤도면에 위치해 있고 거의 타원이며 토성의 적도면과 다른 고리에 대해 2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토성은 현재 위성수 82개로 79개인 목성을 앞섰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대부분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는 암석도 섞여 있습니다. 토성의 커다란 위성들의 처음 생긴 충돌 구덩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떠한 내부 열원으로 표면이 변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위성이 몇 개의 큰 천체가 깨어져 생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은 반지름이 수십 미터 정도에 불과한 작은 소위성부터 행성인 수성보다도 반지름이 큰 타이탄까지 다양합니다. 토성의 위성계는 매우 일방적인데 타이탄 위성 하나가 토성의 전체 위성 질량 중 96%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이탄을 제외한 타원체 위성 6개가 대략 전체 질량의 거의 4%를 차지하며 나머지 위성 55개와 토성의 고리를 모두 합친 질량은 전체의 0.04%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성의 위성 82개 중 13개가 지름이 50km 이상이며 여기에 토성의 고리 안에 섞여 있는 소위 소위성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 수백만 개의 암석 내지는 얼음덩어리, 그보다 더 작은 무수히 많은 고리 입자들 또한 토성을 한없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성의 위성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미마스입니다. 미마스는 윌리엄 허셜이 1789년 9월에 발견하였고 다른 이름으로 토성 1이라고도 부릅니다. 모행성 토성을 도는 공전 주기는 0.951로 달의 3% 정도이고 평균 공전 속도는 초속 14.28km이며 지름은 396km로 달의 12%, 질량은 달의 48% 정도입니다. 미마스는 안쪽을 도는 구형 위성들 중 크기와 질량이 가장 작지만 계란처럼 생긴 외관이 특이합니다. 토성의 중력 효과로 인해 적도와 극에서의 지름 차이가 약 20km 납니다. 미마스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질학적 활동이 일어난 흔적이 없으며 표면에는 반지름의 3분의 1에 이르는 거대한 충돌구 허셜과 수많은 충돌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은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윌리엄 허셜이 1789년 8월에 발견하였고 다른 이름으로는 토성2입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안쪽 궤도를 돌고 있고 거리순으로 따지면 토성에서 14번째로 떨어진 위성이며 궤도는 토성의 이고리에 위치합니다. 엔셀라두스의 지름은 504km로 달의 14%, 질량은 달의 0.2%, 모행성 토성을 도는 공전 주기는 1.41이고 역시 자전 주기도 1.41입니다. 반지름은 252km로 지구의 0.04배입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대부분 깨끗하고 맑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정오에는 섭씨 영하 198도에 도달합니다. 엔셀라두스는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충돌구가 존재하며 1억 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인해 생겨난 비교적 젊은 지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셀라두스에 접근한 탐사선 카시니호는 위성의 남극 부분에서 수증기 상태의 물질이 분출하는 간헐천 100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에는 액체로 된 바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구형 모양을 한 토성의 위성들 중 미마스 다음으로 크기가 작지만 작은 위성들 중 유일하게 내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니호가 발견한 남극 근처 영역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며 호랑이 줄무늬로 불리는 130km 길이의 균열들로 이루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이 균열들 중 일부에서 수증기와 먼지로 이루어진 제트가 뿜어져 나와 거대한 기둥을 만들며 표면의 순수한 얼음 때문에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위성입니다. 다음은 테티스입니다. 테티스의 지름은 달의 30%이고 질량은 0.8%, 공전 주기는 1.91로 달의 7% 정도입니다. 테티스는 토성의 내부 위성들 중 세 번째로 크며 거대한 충돌구인 지름 400km의 오디세우스와 테티스 둘레를 최소 270도까지 두르고 있는 거대한 계곡 구조인 이타카 카스마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티스는 현재 어떠한 지질학적 활동도 하고 있지 않고 표면 대부분은 충돌구 투성이며 단지 오디세우스 반대편 반구에는 충돌구 규모가 작고 평탄한 지형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테티스는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대부분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이 조금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디오네이입니다. 디오네이 지름은 1120km로 달의 32% 정도이며 질량은 달의 1.5%이고 공전주기는 2.7로 달의 10%입니다. 디오네이의 표면에는 매끈한 평원들이 존재하며 이 평원들은 최근 일어났던 지각변동 운동에 의해 표면 지형이 새롭게 바뀐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끈한 평원들 중 두 곳에 길쭉한 특이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형들은 그 근원이 얼음 화산인 것으로 보이며 엔셀라두스의 얼음 화산 활동보다 그 규모는 훨씬 작지만 지금도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음은 레아입니다. 레아는 1672년에 발견되었고 지름은 1527km로 달의 44%, 질량은 달의 3%, 공전주기는 4.5일로 달의 20%입니다. 레아는 25%의 암석과 75%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아의 표면은 충돌구로 뒤덮여 있으며 레아에서 토성을 등진면 쪽에는 지름이 대략 400에서 500km 되는 아주 커다란 충돌 분지 두 개가 있습니다. 2008년 3월 나사는 레아에는 희미한 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위성에서 고리가 발견된 최초의 사례이며 먼지 및 얼음 조각들이 레아 바깥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는 레아에 근접할수록 밀도가 증가하며 폭은 좁지만 밀도는 높은 3개의 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지름 5149km로 달의 148%, 화성의 75%이고 공전주기는 16일로 달의 60%이며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크고 태양계의 위성 중 목성의 가니메데 다음으로 큰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표면 중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섭씨 영하 180도로 온도가 낮아 짙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탄과 아르곤 그리고 미량의 수소 분자, 일산화탄소 등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위성들 중에 타이탄은 유일하게 질소와 미량의 메테인으로 이루어진 짙고 차가운 대기를 지닌 위성입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함께 액체가 표면에 대량으로 모여있는 천체로 액체는 북극과 남극 지역의 호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제일 큰 호수인 크라켄 바다는 지구의 카스피 해보다도 큽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가니메데처럼 타이탄 역시 암모니아가 섞인 물의 바다가 지표면 아래 존재하리라고 추측되며 이것은 위성의 표면으로 분출되어 얼음 화산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7번째로 떨어져 있는 토성의 궤도를 넘어 존재하는 청록색의 행성입니다. 천왕성은 1781년 4월 독일 출생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음악가인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큰 망원경으로 천왕성을 처음 보았을 때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엔 꼬리가 발달하지 않은 혜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셜은 자신의 논문에 천왕성을 황소자리 제타 근처에 있는 성운 비슷한 별 혹은 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관측 결과 이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어 이름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의 아버지이자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그리스의 신 우라노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제우스 목성의 아버지는 크로노스 토성이고 크로노스는 우라노스 천왕성의 아들입니다. 천왕성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대기 깊숙이 침투한 후 붉은색을 흡수하고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천왕성도 다른 행성들처럼 맨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어둡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가 오랫동안 인류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왕성은 맨눈이 아닌 기술 망원경을 이용하여 발견한 최초의 행성이기도 합니다. 천왕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해왕성과 비슷하며 큰 가스 행성인 목성, 토성과는 다른 거대 얼음 행성으로 구별됩니다. 천왕성이 발견된 궤도 위치가 독일의 천문학자 보데가 주장한 보데의 법칙을 증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천왕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 3번째로 반지름이 크고 4번째로 질량이 큰 행성입니다.
천왕성을 망원경으로 보아도 아주 작고 흐려서 크기를 결정할 수 없었던 천왕성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1977년 어떤 행성이 다른 별의 표면을 통과하는 엄폐 현상이 이 천왕성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엄폐 현상이란 한 천체가 지나가면서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천왕성이 움직이는 속도와 별을 가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의 지름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왕성은 기체로 이루어진 가스형 행성으로 고체 형태의 표면이 없고 질량은 지구의 14.5배입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토성 지름의 약 2분의 1보다 조금 작고 목성 지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지구보다는 약 4배 더 큽니다. 천왕성의 공전 주기는 30.7일로 지구보다 84배 더 길고 자전 주기는 17.2시간으로 지구보다 빠른 0.72배 정도입니다. 행성 대기의 구성 성분은 수소가 약 82.5%, 헬륨이 약 15.2%, 그리고 메탄이 약 2.3% 정도입니다. 그 외 중수소 화합물, 암모니아 등이 소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천왕성의 대기는 목성이나 토성의 대기처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물, 암모니아, 메테인, 소량의 탄화수소 같은 휘발성 물질들이 더 많이 섞여 있고 반사율이 높은 암모니아와 황이 대기에 깊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왕성의 대기에는 복잡하게 층이진 구름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도가 낮은 층의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층의 구름들은 메테인의 결정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태양빛의 적색 파장을 흡수하고 청색과 녹색의 파장들의 상당량을 반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록색을 띱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적색부에 있는 메탄의 강한 흡수대 때문입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고도 마이너스 300에서 50km에 이르는 대륙권과 고도 50에서 4000km에 이르는 성층권, 그리고 고도 4000km에서 5만 km 높이까지 펼쳐진 열권과 코로나층의 3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최상층의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대기층 질량은 지구의 0.5배이며 두께는 천왕성 반지름의 20% 정도입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차가운데 그 온도는 최소 영하 224도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목성이나 토성과 같이 내부에 여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목성과 토성, 해왕성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고 천왕성의 내부 에너지도 행성이 형성될 때 붕괴되는 가스들에 의한 중력 에너지가 그 해답일 것입니다. 천왕성의 내부는 목성이나 토성과는 다릅니다. 목성과 토성의 내부에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액체 금속 형태의 수소가 존재하지만 천왕성은 내부 압력이 수소를 액체 금속으로 변환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천왕성의 대기에 있는 메탄과 암모니아의 얼음이 압력에 의해 이온화되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천왕성은 가스층 아래 얼음 멘틀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해왕성과 토성은 가스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중심부에는 암석물질의 핵이 있고 그 위로 얼음 혼합물로 구성된 멘틀이 있으며 가장 바깥층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기체층입니다. 천왕성의 중심핵 질량은 지구의 0.55배이며 멘틀이 천왕성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28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고 84년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다른 행성들과 같이 타원의 형태로 태양과 지구와의 20배인 20AU, 즉 30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왕성에서 태양을 본다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 것보다 400배 더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에 비하여 매우 느린 속도인 천왕성은 다른 행성들에 비하여 매우 느린 속도인 초속 약 6.8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축, 즉 자기장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가상의 축은 천왕성의 자전축에 비해 약 59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의 자전은 매우 특이합니다.
다른 행성과는 전혀 다르게 자전축이 거의 황도면에 누워있는 형태로 자전을 합니다. 즉 천왕성의 자전축은 공전궤도면에 약 98도 기울어진 역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로로 쓰러진 모양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공전하는 동안 두 번씩 태양이나 지구 쪽으로 그 적도와 양극을 교대로 향합니다. 따라서 자전으로 밤과 낮이 바뀌지 않고 밤과 낮이 각각 수십 년씩 계속됩니다. 한쪽의 극은 42년 동안 태양빛을 받고 또 다른 한쪽 극은 42년 동안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따라서 천왕성에서는 84년의 공전주기 중 42년은 낮이고 42년간은 밤이 됩니다. 이 자전주기를 구하는 방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전축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탓에 도플러 효과의 한계를 느꼈고 지상 관측에서의 자전주기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외선 관측으로 실제 자전주기에 거의 근접한 값을 얻게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보이저의 자기장 측정에서 천왕성의 자전주기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전축의 기울기로 인해 극 주변이 적도 주변보다 많은 태양열을 받지만 신기하게도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합니다. 특히 이 심한 기울기의 원인은 지금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태양계 초기에 천왕성이 지구만한 원시 행성과 충돌함에 따라 이런 기울어짐이 생겼다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설일 뿐입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행성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천왕성이 배경의 별을 가리는 현상을 관측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별빛이 천왕성에 가려지기 전에 수차례 밝기의 변화가 생겼고 다시 나타날 때에도 같은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으로 천문학자들은 별빛을 가리는 것은 천왕성의 고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지상 망원경에 의해 1977년에 천왕성의 고리 9개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태양계 행성 중 두 번째로 발견된 고리입니다. 1986년에는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지나가면서 2개의 새로운 고리를 발견하여 11개의 고리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탐사로 2개가 늘어서 현재는 13개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토성고리 밝기의 약 300만 분의 1 정도로 어두워서 지구로부터 쉽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성의 고리가 빛의 대부분을 반사시키는 데 반해 천왕성의 고리는 약 1%밖에 반사시키지 못하는 먼지와 소량의 검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로 구분하며 안쪽 고리는 11개, 바깥쪽 고리는 2개로 나뉘어집니다. 13개의 천왕성의 고리 중 가장 밝은 고리는 엡실론 고리입니다. 천왕성의 고리 투명도의 차이나 틈을 관찰해 보았을 때 고리는 행성과 함께 형성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리를 이루는 물질은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과의 충돌이나 조속력으로 인해 부서진 위성이었을 수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흰색으로 반짝이는 얼음 입자들인 토성의 고리와는 달리 검은색이며 모두 수십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크기의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고리 중 천왕성의 고리는 토성의 고리 다음으로 복잡하고 반면 목성의 고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천왕성에는 중요한 5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란다, 아리엘, 움브리엘, 티타니아, 그리고 오베론입니다. 그중 티타니아와 오베론은 1787년에 독일 태생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작곡가인 허셜에 의해 제일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엘과 움브리엘은 한 세기가 지난 후 영국의 천문학자 러셀에 의해 발견되었고 가장 작고 희미한 미란다는 1948년 네덜란드 출생 미국의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에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탐사하기 전까지는 천왕성의 위성이 5개인 것으로만 알려졌으나 이 탐사 이후 10개의 작은 위성이 더 발견되어 모두 15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7개가 더 발견되어 천왕성의 위성은 현재까지 2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은 내외성 13개, 주요 위성 5개, 그리고 불규칙 위성 9개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들이 천왕성을 공전하지 않고 직접 태양을 돌고 있었다면 행성 또는 외행성으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천왕성의 주요 위성 5개 중 티타니아가 위성 전체 질량의 40%를 차지하고 미란다가 0.7%를 차지합니다. 이 주요 위성 5을 뺀 나머지 위성들의 총 질량은 전체 질량의 0.1%에 불과합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 위성들의 표면 지형을 처음으로 관측하였고 모두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으며 많은 분화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미란다의 표면 35,000km까지 접근하여 단층이나 긁힌 자국과 같은 복잡한 지형을 촬영하였습니다. 천왕성의 위성계는 가스 행성들의 위성계 중 가장 질량이 작아서 질량이 큰 5개의 위성들을 모두 합쳐도 그 질량이 태양계 위성 중 7번째로 질량이 큰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일 큰 위성 티타니아의 반지름은 789km로 달의 절반도 안 되며 천왕성의 질량은 그 위성들을 모두 합친 전체 질량의 대략 1만 배입니다. 천왕성의 위성들은 대부분 50%의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응결된 얼음과 50%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왕성의 각 위성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미란다입니다. 미란다는 5 위성들 중에 천왕성에 가장 가까이 있고 지름이 약 480km 되는 가장 작은 위성입니다. 보이저 2호의 관측 결과 큰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위성의 형태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과거에 커다란 충돌로 인해 파괴되었다가 중력으로 인해 그 파편들이 다시 뭉쳐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천왕성의 조성력에 의해 일부분이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미란다의 단층 협곡은 20km 정도로 깊으며 표면 나이와 형질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위성입니다. 다음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은 천왕성으로부터 약 19만 km 거리에서 약 2.5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크기는 지름이 1160km입니다. 그리고 천왕성의 모든 위성들 중에 가장 밝으며 적은 충돌 크레이터와 함께 가장 표면이 젊습니다. 다음은 움브리엘입니다. 움브리엘은 천왕성으로부터 약 26만 6천 km 거리에서 약 4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위성의 지름은 약 1170km입니다. 이 위성은 천왕성의 5 위성들 중에 가장 어두우며 가장 늙은 표면과 거대하고 오래된 크레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타니아입니다. 티타니아는 천왕성으로부터 약 43만 6천 km 거리에서 약 8.7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름은 1580km로 5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크고 질량은 달의 약 20분의 1 정도입니다. 다음은 오베론입니다. 오베론은 5 위성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천왕성으로부터 약 58만 3천 km 거리에서 약 13.5일을 주기로 공전하며 위성의 표면에는 오래된 크레이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 국제천문연맹은 관례상 천왕성의 위성 이름은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과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머리타래의 겁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희곡 중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티타니아와 오베론, 그리고 퍽, 템피스트의 미란다, 캘리번, 시코락스, 프로스페로, 세티버스, 스테파노, 트린쿨로, 프란치스코, 퍼디난드, 리오 왕의 코델리아, 햄릿의 오피리아, 말갈량이 길들이기의 비앙카,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디의 크레시다, 오델로의 데스데모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과 메브, 베니스 상인의 포르티아, 좋을 대로 하시든지의 로살린드, 허소등의 마가렛, 겨울 이야기의 퍼티타, 아테네 타이몬의 큐피드 등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포프의 머리타래의 겁탈에서는 아리엘, 옴브리엘, 그리고 벨린다입니다. 천왕성 위성 중의 이름 중 오피리아, 비앙카, 티타니아, 데스데모나, 큐피도, 그리고 코델리아 등은 소행성들과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는 거의 9년 이상이 지난 1986년 천왕성의 대기 최상단으로부터 81,500km 지점까지 다가섰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 대기의 구조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고 10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하였으며 97.77도라는 축 기울기 때문에 생기는 천왕성 특유의 기상 상태를 측정하였고 고리들과 자기장을 탐사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 접근해 많은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들의 해상도는 지상에서 관측한 것보다 300배 이상 뛰어났고 수많은 위성과 고리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천왕성의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200년 동안 알아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우리는 천왕성에 숨겨진 위성들과 고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기 온도가 태양을 향하는 극지방보다 적도 지방의 온도가 더 높다는 이상 현상과 천왕성의 자전축과 자기축이 다른 행성들에 비해 크게 차이나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왕성은 청록색의 진주라고 불려집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8번째 행성이며 8개의 행성 중에서 직경으로는 4번째로 크고 질량으로는 3번째로 큽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크기와 질량 그리고 구성 성분이 거의 같아서 쌍둥이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왕성은 독일 베를린 천문대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가 1864년에 발견하였지만 갈릴레이가 1612년에 하나의 항성으로 관측했습니다. 독일 출생 영국의 천문학자 허셜이 1781년 토송 궤도 밖에서 천왕성을 발견한 뒤 그 궤도를 추적하던 많은 천문학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섭동이 천왕성 궤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았고, 이에 천왕성 너머 다른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섭동이란 행성의 궤도가 다른 천체의 힘에 의해 정상적인 타원을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해왕성은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넵투누스의 이름을 딴 것이며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에 해당합니다. 바다의 왕을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는 해왕성이라고 부릅니다. 해왕성 곁에는 포세이돈 또는 넵투누스의 아들이며 바다의 작은 신 트리톤이 위성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요정인 네레이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네레이드 또한 위성으로 해왕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해왕성과 태양과의 평균 거리는 약 45억 킬로미터이며 30.1 AU, 즉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대략 30배에 해당합니다. 해왕성은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험적인 관측이 아닌 수학적 계산으로 발견된 행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과는 구분되는 성분상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천왕성과 해왕성을 거대 얼음 행성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해왕성의 내부 구조는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성의 가장 바깥층에는 메테인이 미량 존재하여 행성이 밝고 맑은 푸른색 색깔을 띠게 됩니다. 해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17배, 부피는 지구의 58배, 반지름은 3.9배, 궤도를 도는 가장 긴 반경은 지구의 30배, 공전 주기는 60.21로 지구의 165배, 그리고 자전 주기는 16.11시간으로 지구의 0.7배입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천왕성의 대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80% 정도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약 19%는 헬륨, 나머지는 에탄,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적색광 흡수와 청색의 반사로 인해 해왕성은 전체적으로 청색을 띠게 됩니다. 해왕성의 깔끔한 담청색은 천왕성의 탁한 청록색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메테인과 그 어떤 미지의 성분이 이러한 해왕성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해왕성의 대기 구성은 천왕성과 매우 비슷하지만 대기의 흐름은 해왕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이것은 천왕성에서는 볼 수 없는 대기의 해오리가 해왕성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전체 질량의 5에서 10%, 표층에서 해까지 부피의 10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기의 하층부에서는 메테인, 암모니아, 그리고 물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는 아래쪽의 대륙권과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는 성층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해왕성의 표면은 아무 특징도 없는 천왕성과는 달리 해왕성의 대기에서는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바람의 움직임이 관측되며 역동적이고 관측 가능한 기상현상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력 에너지보다 열 에너지가 훨씬 크다는 점이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열 에너지가 큰 행성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태풍은 해왕성의 날씨 중 특이한 점으로 해왕성의 바람은 초속 600m에 육박하는 속도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대기 흐름은 보편적으로 조금 느린데 그것은 해왕성의 대기에 항상 떠 있는 구름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바람은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으로 초속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대부분의 바람은 행성이 자전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관측된 해왕성의 자기장 세기는 지구의 약 0.4배 정도이며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의 자기축은 자전축에 대하여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축은 자전축에 대해 약 11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데 비해 해왕성의 자기장축은 약 46.9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온도 또한 천왕성과 비슷하며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214도로 태양에 받는 열에 비해 방출하는 열이 많습니다. 이는 곧 목성과 토성처럼 열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인 중력 에너지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왕성의 내부 구조도 천왕성과 매우 비슷하다고 추정되어집니다. 즉 목성과 토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액체 금속 수소는 상대적으로 내부 압력이 작은 해왕성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대기에 있는 메탄과 암모니아의 얼음이 이온화되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성에 비하여 낮은 압력과 비슷한 정도의 밀도, 그리고 낮은 온도 등으로 보았을 때 해왕성의 내부 또한 천왕성과 비슷하게 수소와 헬륨 함량이 적고 암석과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빛을 아주 조금 받기 때문에 매우 차갑고 조용한 행성일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해왕성의 대기는 매우 역동적이고 많은 태풍 형태의 소용돌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대흑점 또는 대암점 The Great Dark Spot 라고 이름 붙여진 소용돌이 바람입니다. 대기의 활발한 흐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대암점에는 우리 지구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얼어붙은 메탄 구름이 줄무늬 모양으로 초속 180m로 움직이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의 구름은 온도가 매우 낮아서 대부분 얼어붙은 메탄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음 구름의 너비는 약 48km에서 60km 정도 되며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대흑점에서 훨씬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는 흰색 구름 뭉치로 이루어진 다른 폭풍, 대흑점보다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스쿠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흑점, The Small Dark Spot은 남반구의 저기압성 폭풍으로 1989년 조우 당시 두 번째로 강력했던 폭풍입니다.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더 활동적인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해왕성의 내부열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왕성과 태양과의 거리는 천왕성과 태양과의 거리보다 50% 더 멀고 해왕성은 천왕성이 받는 태양광의 40%밖에 받지 못하지만 두 행성의 표면 온도는 대략 비슷합니다. 목성의 중력이 소행성대를 지배하면서 그 구조를 형성하듯이 해왕성의 중력은 카이퍼 벨트를 지배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해왕성은 많은 수의 트로이군 천체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해왕성 트로이족들은 해왕성과 1대1로 공명하고 궤도상에서 희한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왕성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해왕성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45억 5천만 킬로미터, 즉 30.1 AU 떨어져서 약 초속 23.5km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해왕성이 태양을 한 번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4.79년이며 최근 2011년 7월 12일에 1846년 처음 발견되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지구 하늘에서 해왕성 위치가 1846년의 그 자리가 아닌 것은 당시 지구 위치와 2011년 7월 12일의 지구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의 자전축은 공전면에 비해 약 29.6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19.08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해왕성의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로 이심률이 작고 가장 멀어질 때와 가까워지는 차이가 1km 이하입니다.
해왕성도 지구나 화성처럼 일의 공전 주기에 걸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해왕성의 공전 주기는 매우 길기 때문에 계절은 지구 시간으로 40년씩 지속됩니다. 해왕성의 고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가면서 해왕성 주위에 3개의 가늘면서 완전한 고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리들은 제멋대로 덩어리져 있었고 5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리는 1984년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앙드레 브라이기 예측했고 마침내 1989년에 보이저 2호가 발견한 것입니다. 해왕성의 고리는 직접 관측하기는 어려웠으나 해왕성이 배경의 별을 가리는 식을 일으킬 때 별빛의 밝기 변화로 고리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해왕성 고리 구조의 대부분은 목성의 고리처럼 희박하고 희미한 먼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천왕성의 고리와 비슷하게 방사능 처리된 유기 화합물처럼 시커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리들에게는 갈레, 르베리에, 라셀, 아라고, 애덤스 등의 해왕성의 발견에 기여했던 천문학자들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네레이드, 탈라사, 데스피나가 고리들 사이로 공전하고 있고 르베리의 고리 바깥쪽으로 퍼져 있는 희미한 영역을 러셀 고리라고 하며 행성의 표면으로부터 57,000km 위에는 아라가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63,000km 위에 있는 좁은 애덤스 고리, 53,000km 위에 있는 르베리의 고리, 그리고 42,000km 위에 있는 넓은 희미한 갈래 고리가 해왕성의 주고리입니다. 다음은 해왕성의 위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왕성의 위성들은 지금까지 14개가 발견되었고 규칙 위성과 불규칙 위성으로 나뉘어집니다. 규칙 위성에는 내위성 7개가 속해 있으며 행성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로 나이아드, 탈라사, 데스피나, 갈라테아, 라리샤, 히포캠프, 그리고 프로테우스입니다. 해왕성의 적도면을 원형의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규칙 위성에는 트리톤을 포함하여 나머지 7위성들이 속합니다. 행성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로 트리톤, 네레이드, 할리메데, 사오, 라오메데이아, 푸사마테, 그리고 네소입니다. 불규칙 위성들은 보통 경사각이 크고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역방향으로 해왕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돌고 있습니다. 다만 트리톤만 경사각이 크고 이심률이 작아 원형에 가까우며 또한 행성으로부터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해왕성의 이름이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 넵투누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위성들의 이름도 하위 해신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로마 신화의 넵투누스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에 해당되는데 그의 자식인 트리톤, 프로테우스, 데스피나, 탈라사, 그리고 포세이돈의 연인인 라리사, 또한 그리스 신화의 하급 수신 집단명인 물의 요정 나이아드, 바다의 요정 네레이드 등이 위성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네레이드인 할리메데, 칼라테아, 네소, 사오, 라오메데이아, 푸사마테 등으로도 이름 붙여졌으며 가장 최근에 발견된 위성은 2019년 2월에 반마 반어의 신화 속 생명체 명칭인 히포캠프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규칙 위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트리톤 안쪽에 있는 위성들을 규칙 위성 또는 내위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이아드입니다. 나이아드는 해왕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위성이며 내위성들 중 2번째로 작습니다. 해왕성으로부터의 거리는 48,200km이고 해왕성을 공전하는 주기는 약 7시간입니다. 다음은 탈라사입니다. 탈라사는 해왕성의 위성 중 2번째로 큰 위성이며 1989년 9월에 리차드 존 테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위성의 평균 반지름은 41km이며 7시간마다 한 번씩 해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탈라사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더와 헤메라의 딸인 바다의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스피나입니다. 데스피나는 해왕성의 위성 중 3번째로 가깝고 포세이돈과 데메테르의 딸이며 요정인 그리스 신화 캐릭터 데스포니아의 이름을 땄습니다. 데스피나의 평균 반지름은 75km이며 8시간을 공전 주기로 해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라테아입니다. 갈라테아는 해왕성으로부터 네 번째로 가까운 위성이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네레이데스 중 한 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갈라테아는 1989년 7월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갈라테아의 형태는 불규칙하며 반지름은 87.4km이고 자전주기는 0.491이며 역시 0.4291 만에 한 바퀴씩 해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즉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라리사입니다. 라리사는 해왕성으로부터 다섯 번째로 가까운 내위성이며 1981년 5월 24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라리사는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사랑했고 그리스 테살리아의 라리사에 살았던 요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라리사는 지름이 약 200km로 길쭉하게 생겼으며 평균 반지름은 97km이고 공전주기는 13시간이며 역시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치면서 라리사를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히포캠프입니다. 히포캠프는 지름이 대략 35km로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작습니다. 약 0.941에 한 바퀴씩 해왕성을 돌고 있으며 2013년 7월 해왕성의 위성들 중 가장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테우스입니다. 프로테우스는 1989년 6월에 역시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자기 모습을 바꾸는 신 프로테우스에서 따왔습니다. 반지름은 210km이며 해왕성의 위성 중 트리톤 다음 두 번째로 크고 태양계 전체에서는 19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프로테우스의 질량은 트리톤의 겨우 4분의 1 정도이며 둥근 구형이 아닌 위성들 중 가장 질량이 크고 초속 7623km로 해왕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우스의 표면은 수많은 충돌구로 덮여있고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돌구 파로스는 지름이 150km가 넘습니다. 다음은 불규칙 위성들입니다. 트리톤과 그 뒤에 있는 6개의 위성을 불규칙 위성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위성군은 순행 방향으로 행성을 도는 위성들과 역행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불규칙 위성 중 트리톤의 지름은 태양계 내 어떤 불규칙 위성보다도 대략 10배는 더 큽니다. 먼저 트리톤입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트리톤은 1849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러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아들 이름을 딴 트리톤은 보이저 2호에 의해 많은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트리톤의 지름은 약 2710km로 달보다 크며 질량은 지구의 3.5배나 됩니다. 또한 트리톤은 약 5.881 만에 한 번씩 해왕성을 공전합니다. 트리톤은 위성들 중 압도적으로 크고 무거우며 해왕성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천체들의 질량 중 무려 99.5%를 차지합니다. 태양계에서 행성의 역행 공전을 하는 위성 중 트리톤 다음으로 큰 것은 토성의 포에베로 질량은 트리톤의 0.03%에 지나지 않습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이 발견된 지 불과 17이 지난 후에 역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러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트리톤은 목성의 2호와 토성의 타이탄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대기를 갖고 있고 대부분이 질소로 되어 있으며 메테인과 일산화탄소가 소량 섞여 있습니다. 트리톤은 중력적으로 해왕성에 붙잡힌 천체로 생각되며 행성을 역행 방향으로 돌고 있는 공전궤도는 원 모양에 가깝습니다. 보이저 2호가 보여준 트리톤은 추측했던 것보다 더 작고 더 밝으며 핑크색과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트리톤의 온도는 섭씨 영하 235도로 태양계 천체 중 가장 차가운 것 중 하나이고 질소 입자들로 이루어진 트리톤의 얼음 화산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주성분인 질소 외에 메탄과 암모니아가 가득 찬 호수도 있다고 알려져서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3억 6천만 년쯤 뒤면 로슈 한계에 다다른 트리톤은 결국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네레이드입니다. 네레이드는 1949년 5월에 발견되었고 공전주기는 360일이며 지름은 357km로 해왕성의 위성 중 세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네레이드는 트리톤이 발견된 후 100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 위성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네레이드는 불규칙하게 생겼으며 태양계 위성들 중 궤도의 유심률이 가장 큰 천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할리메데입니다. 할리메데는 2002년에 발견되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님프 이름에 유래하여 붙여졌습니다. 공전 주기는 1880일이며 지름은 62km이고 네레이드와 충돌하여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오입니다. 사오는 2002년 8월에 발견되었고 약 8년마다 한 번씩 해왕성으로부터 2262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으며 위성의 지름은 44km 정도입니다. 다음은 라오메데이아입니다. 라오메데이아는 2002년 8월 13일에 발견되었고 8.86년 만에 한 번씩 2357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해왕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지름은 42km입니다. 다음은 푸사마테입니다. 푸사마테는 2003년에 발견되었고 2570만 킬로미터에서 670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25년마다 한 번씩 해왕성을 돌고 있으며 지름은 38km입니다. 다음은 네소입니다. 네소는 2002년 8월에 발견되었고 공전 주기는 약 27년이며 해왕성으로부터 480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으며 지름은 약 60km입니다. 해왕성의 두 위성 푸사마테와 네소는 지금까지 발견된 어느 태양계 위성보다도 모 행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공전하고 있습니다.